여러분들이 시계 사실 때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이 시계를 사야 되는 이유를 3분 이상 설명할 수 있을까? 역시 이것이 법인 운영자의 마인드인가요? 사장님한테 제품을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제품 출시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시 그러면은 이제 드레시한 거 두 제일 개가 클래식한 클래식한 시계들. 네, 시계들. 많이 클래식하진 않는데 이건 이제 피아제의 폴로. 이거 탐나요. 폴로는 청판인데 왜 건판을 샀냐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아쿠아넛이 드림워치였었어서 청판은 별 관심이 없었고 산다면 건판인데 건판이 나와줬더라고요. 마침 제가 워치스 원더스 특집 하면서 이제 추천 시계 쭉 해줬는데 피아제는 이게 사실 메인이 아니잖아요. 메인 모델이 아니까 워치스 원더스 때 이거 광고도 안 했어요. 진짜 저기 부스 저 끝에 하나 딱 이렇게 전시만 해갖고 보도 자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는 이번 올해 워치스 원더 원픽은 이거 바로 샀죠. 하이엔드 브랜드가 일체형 스포츠 시계 만들면 다 비싸잖아요. 물론 폴로도 비싸긴 한데 많이 비싸졌죠. 피아제에서 사실 이 가격대로 출시해주는 건 반칙인 것 같기는 해요. 예, 되게 뭐랄까요, 우리로서는 고마운, 저로서는 고마운 일인데 브랜드로서는 좀 이건 너무 낮은 가격대로 출시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처음 가격 기준인데 지금 가격은 사실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나름의 역사가 있으면서 아쿠아넛 느낌도 살짝? 은밀하게 나면서 은밀하게. 나면서 그런 게 없죠. 근데 사실 아쿠아넛 제가 실물을 비교를 해봤잖아요. 피아제의 장점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포츠 시계를 다 젠타 스타일이라고 많이들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로얄오크나 노틸러스나 젠타 스타일은 굉장히 쪼가 강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쪼가 강하다는 건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잠수 장비에서 둘 다 영감을 받은 뭐 나사라든지 뭔가 굉장히 강인한 느낌 같은 거 실으려고 하는 일체형 스포츠 시계 디자인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젠타의 쪼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저는 모든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포츠 시계를 젠타 스타일로 부르는 게 맞는 건가? 사실 젠타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젠타가 제일 성공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역사. 역시. 베타 21이었나요? 스위스 컨소시엄이 이제 쿼츠 처음 만든다고 막 까불 때 세이코한테 졌지만 그때 이제 일체형 브레이슬릿 디자인이 젠타 이전에 있었단 말이죠. IWC 거 인제니어 전에 일체형 브레이슬릿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이스터 쿼츠의 뭐 텍산이라고 해서 또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젠타 스타일로 불러야 되는지 그거는 사실 그냥 사실 제니스도 대피가 젠타보다 먼저 원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게 맞다? 물론 젠타가 워낙 잘 되니까 완전히 다르게 시작한 시계도 점점 대중화를 하면서 비슷해지는 면도 있어요. 폴로도 원래 이렇게 안 생겼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디까지 젠타 스타일로 부를 건가? 우리는 좀 정확하게 써줘야 되잖아요.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포츠 워치라는 범주, 아예 하위 범주로 젠타 스타일이 있는 거지. 그걸 뭐 같은 동급에서 다 젠타 스타일로 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러면은 왜 젠타가 위대한지 오히려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포츠 시계 디자인 중에 잘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거든요. 맞아요. 다 젠타 스타일이라고 부르면은 젠타가 잘한 게 뭔지 좀 안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 고유성이 좀 희석되는 느낌이 있죠. 폴로는 젠타 스타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일체형이 아니니까 사실은 좀 거기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애매해요, 계보가. 아쿠아넛이 사실 노틸러스의 계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트랩이 일체형이 아닌. 근데 저는 아쿠아넛은 노틸러스라는 원본이 확실히 느껴져서 그건 젠타 스타일이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이건 어떠세요? 거기서 사실은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젠타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거는 사실 엠페라더 쿠성 그 시계의 DNA가 사실은 더 강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원래 폴로의 느낌도 살짝은 있지만 그건 이제 원래 폴로 오리지널 폴로에서 가져온 건 이 수평 가드룬 그 디자인을 그걸 이상하게 파텍처럼 소화를 했어요. 그렇죠. 미묘하게 그렇게 소화한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쉐입인 쉐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엠페라더 쿠성에 있던 디자인 코드 그건 좀 이제 좀 쿠션형으로 이렇게 볼록한 디자인인데 그걸 이제 눌러서 얇게 이렇게 재해석한 게 이제 현행 폴로고 저는 이 시계의 가장 큰 매력은 쿠션인 듯 아닌 듯 꽝꽝 그건 아니지만 이게 언뜻 보면 분명히 원형인데 쿠션은처럼 보여요. 자꾸 이것은 원형이 아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처럼. 사실 저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럭셔리 스포츠 워치 이런 젠타 스타일의 일체형 브레이스를 갖춘 럭셔리 스포츠는 제가 구매를 해서 차고 다니진 않았으니까 어떤 느낌일까? 그게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한번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로 나는 이런 유리를 위에다가 이렇게 사실 거의 안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두께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지금 이게 받치고 있는 게 이 유리가 얼마나 얇을까? 사실 이게 다 공간이잖아 안에. 그럼 유리가 올라올 수 있는 유리 두께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한 치의 오차 없이 올린 거 아니야 여기다가. 그리고 100m 방수야. 난 이런 게 조금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얇게 만들다가 다이얼의 입체감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시계들이 있는데 네. 인덱스나 시분 초침의 입체감 같은 게 다 살아있어요. 네네. 이게 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다이얼 얘기하셔서 이제 얘기해드리면 이 카운터 밸런스의 P도 사실 되게 정교하게 새겨서 무게감을 잡아주는 요소이기도 하고 이게 초침이 딱 흘러갈 때 이게 어쨌거나 뭐 아빈으로 찍은 거긴 하지만 이 굴곡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자가 싹 이렇게 착시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그 밑에 그림자 때문에 현재 이렇게 싹 뭐가 묻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뭐 무브먼트는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다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거 까르띠에에서 사용하는 1904MC인가요? 그 무브먼트 베이스로 만든 피아제에서 피니싱한 물론 이제 피니싱이나 이런 거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로터의 그 로고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듭니다. 로터의 로고 이걸 이제 바시론 콘스탄틴에 가면 금색 그 순금 로터로 만나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발플러리의 그 무브먼트를 돌려 쓰는데 또 브랜드의 특징에 따라서 맞아요. 피니싱이 그러니까 달라지는 같은 무브먼트 베이스긴 한데 브랜드에 따라서 자기만의 어떤 피니싱과 방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그냥 다 인하우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그룹이든 뭐 인그룹 구입을 하고 보니까 생각만큼 편하지는 않아요. 이게 얇은데 미묘하게 불편하게 있어. 특히 이게 가죽으로 바꾸고 나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러버 스트랩에서는 이게 러버가 정직하게 확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게 딱 고정이 돼 있어요. 링처럼. 그래서 흘러내려요. 애매하게. 그러니까 미세 조절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버클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차야죠. 순정 가죽 스트랩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바꿔봤거든요. 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여유가 생겼잖아요. 이제 여기 러버랑은 달리 공간이 생기면서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실히 착용감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가죽으로 고정해서 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용하면서 느낀 거는 스틸의 때깔이 때깔이라고 좀 근데 저만 그런 거예요? 다른 스틸이랑 좀 달라요. 제가 뭐가 씌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밝아요. 훨씬 밝아요. 저는 이거 솔직히 화이트 골드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광택이 다른 스틸보다는 확실히 좀 밝아요. 확실히 피니싱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그런 건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많이 얇은 건 아닌데 어쨌거나 10mm 안쪽이니까 되게 얇은 건데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어떤 스포츠워치 중에서 가장 드레시하고 뭔가 좀 우아한 느낌? 얌전한 느낌? 그런 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용도에는 사실 좀 사고 보니까 잘 맞더라. 아마 오메가 팬분들께서 오메가 얘기는 언제 나오나? 오메가. 네, 스피드마스터, C마스터가 보통 있고 오메가 찐팬들이 드리는 시계가 이런 시계인데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이것만 있는 사람은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메가랑 그동안 참 인연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좋은 사람이고 친해지고 싶은데 계속 인연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뭐 마침 갔더니 뭐 부재 중이고 또 뭔가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못 만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메가가 저한테는 그런 좀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뭔가 그 구입할 때마다 엇박이 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브먼트를 물론 이제 좋아하긴 하지만 무브먼트는 어느 정도 약간 포기하는 그냥 제가 가진 예산에서 무브먼트까지 챙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 얘기 있잖아요. 중고차는 저울과 같아서 이걸 연식과 키로수를 챙기면 옵션을 포기해야 되고 맞아요. 옵션을 챙기려면 연식과 키로수를 포기해야 되고 어쨌거나 그런 균형 관계가 있는 건데 시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질이나 뭐 이런 고급스러움을 좀 챙기려면 무브먼트에서 조금 양보하고 무브먼트를 챙기려면 그런 어떤 케이싱이나 좀 그런 브랜드 밸류든 뭐든 그런 데서 좀 양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충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오메가는 어쨌거나 무브먼트에 좀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그렇다고 뭐 피니싱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더 힘을 싣고 있는 브랜드니까 정확성이나 이런 건 뭐 사실 따라올 자가 없잖아요. 항자성이나 이런 건. 약간 공대 오빠 느낌 같아요. 맞아요. 잘생긴 공대 오빠. 잘생긴 공대 오빠 느낌이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크게 가치를 안 뒀기 때문에 인연이 좀 없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시계는 잘생긴 공대 오빠인데 70년대 통기타를 들고 나타나요. 장발 조금 기르면서 마치 좀 약간 빈티지한 그런 자켓 하나 딱 입고 되게 좀 세련되게 오빠가 이런 스타일 이런 반전 매력 반전 매력이 딱 있는 거죠. 섹터 다이얼이 사실 하이엔드 냄새랑 저한테는
항상 연결돼 있어서 네네. 오메가 수준의 브랜드가 섹터 다이얼을 해준다? 완전 땡큐죠. 뭐 물론 이제 과거에 스피드마스터 이전에 오메가의 그 명작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 시절에 좋은 제품들 30T2 시절에 그런 어떤 좋은 시계들이 되게 고전적인 시계 많은데 오메가는 사실 트릴로지 이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다 그쪽으로 뭔가 포커싱이 되면서 그렇죠. 그 이전의 어떤 황금기의 모델들이 좀 많이 잊혀진 부분들인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발굴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넘버드 에디션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해 단종됐죠. 나왔던 그러니까. 그해 단종돼서 레귤러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모르겠어 왜 단종시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좀 마지막에 서둘러서 구입한 감이 있었고 이것도 뭐 처음 구입할 때는 막 사고 싶어서 구입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구입해서 더 마음에 들었던 되게 평범하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시계는 아니거든요. 되게 그렇잖아요. 고급스러운 시계는 아닌데 미묘한 고급스러움 미묘한 고급스러움. 스누피도 실버 다이얼이잖아요. 여기 각인이 이제 은으로 제작했다는 각인이 있는데 이 시계가 은으로 만든 다이얼이에요. 그래서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은으로 스누피도 요게 찍혀 있거든요. 네. 저희 이제 노모스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은이 이 하네요. 다이얼의 컬러가 달라요. 노모스는 약간 크리미한 편이고 그렇죠. 얘는 굉장히 차가워요. 이것만 볼 때는 그런 게 안 느껴지는데 확실히 비교해서 보니까 또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실버가 아니라 약간 베이지 느낌? 이게 차갑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약간 미색 톤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묘한 그런 톤이 그런 고급감을 조금 더 살려주는 게 아닌가. 되게 벙벙한 다이얼이고 어떻게 보면 369, 12밖에 없고 바인덱스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되게 벙벙해야 돼요. 섹터 다이얼이 좀 복잡한 디테일이 바깥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베젤 같기도 하고 론진의 그런 레전드 다이버 같은 베젤 같은 느낌도 주고 그래서 꽉 차 보이면서도 여백이 살짝 있는 그 정도의 아주 밸런스가 굉장히 다이얼 밸런스가 좋은 그런 시계라고 생각이 들고 오메가의 옛날 로고라든지 멋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요즘 오메가에서 드문 스몰 세컨드 수동이잖아요. 네, 고전 중에 고전 요소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서 더 마음에 들었고 제가 이걸 사서 제일 뿌듯했을 때는 제 워치스 언더스 기간 동안에 오메가 BL 매니팩처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투어를 갔는데 이거 오리지널 모델이 있는 거예요. 전시장에 포스터와 감동의 쓰나미 이 정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의 원본을 직접 만난 거잖아요. 대면한 거잖아요. 그 감동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요. 가볍고 얇고 이거 차면서 익숙해지면은 다른 시계 다 불편해요. 제가 이런 복장에 가장 많이 찬 시계인 것 같아요. 적당히 캐주얼한 편집자님 이미지랑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작가 글 쓰는 사람 약간 이런 펜대 좀 잡을 것 같은 클래식한 시계들이 다 좀 그런 면이 좀 그런 느낌들이 좀 관련 있습니다.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노모스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노모스가 이제 제 시계는 아니고요. 저희 와이프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미술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 네네 노모스 브랜드 자체가 바우하우스의 그 디자인들을 많이 차용해서 또 가져오고 디자이너들과 협업해서 또 작업도 많이 하고 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면 노잼이거든요. 바우하우스가 그렇게 하면 문방구 시계인데 노모스에는 뭔가 매니아들을 미치게 하는 디테일이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찾아내는 게 브랜드의 디자인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노모스 하면 탄겐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시계는 이제 그 당시에 출시된 지는 얼마 안 됐던 메트로라는 시계고 지하철 노선도에서 영감을 받은 시계입니다. 그래서 미묘하게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사실 잘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특이한 점은 이제 강레저 어베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알파의 파워 리저브를 되게 특이한 파워 리저브가 있죠. 이거를 이제 회전시키면 요 인디케이터가 돌면서 오렌지색 영역이 줄어듭니다. 독특한 이게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이고 되게 귀여운 그런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라서 브랜드 로고도 이쪽으로 가 있고 파워 리저브는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고 이런 미묘한 비대칭도 근데 또 이제 인덱스나 이런 것들은 또 균형이 딱 맞고 이런 것도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이제 주로 다 이제 또 도트고 요즘엔 이제 민트색 유행하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민트색 이렇게 많이 안 썼거든요. 좀 민트색 포인트 색감 맞아요. 노모스가 색감은 정말 색감과 이 다이얼의 고급감. 글라스도 약간 도명인데 맞아요. 이거 다이얼도 돔 아니에요? 다이얼도 약간 돔인 것 같은 느낌. 이게 맞을 거예요. 다이얼도 살짝 돔이에요. 커브드 다이얼이 현대시계에 잘 없어요. 하이엔드로 가기 전까지는. 근데 이렇게 단순한 그쵸? 디자인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디자인에 이런 디테일이 있다고? 네. 그런 게 노모스만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무브먼트의 피니싱도 정말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정성스럽게 잘 했죠. 알파 무브먼트. 거기다 이것도 밸런스나 이런 쪽에 이스케이프먼트가 맞아요. 자체적으로 제작한 노모스 스윙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것도 적용이 돼서 가격이 그렇게 막 싸지는 않아요. 사실 노모스 측은 조금 가격대가 높았는데 이 와이어 러그라든지 이게 사실 지하철 노선도의 곡선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와이어 러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도트는 지하철역에 그 역 표시하는 점들 그렇게 해서 좀 표현된 시계고 시침과 분침도 되게 얇고 특이하잖아요. 끝이 이렇게 날카롭게 주사기인데 시린즈인데 엄청 얇은 시린즈 핸즈인 거죠. 이 알파 무브먼트 특징이긴 한데 날짜 바꾸려면 뒤로 돌렸다가 다시 가져야 되는. 그래서 데이트 조작이 별도로 안 되고 날짜 변경 노가다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무브먼트는 날짜창 없는 게 좀 편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날짜가 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맞춰주기가 어렵기는 해요. 너무 멋진 시계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남은 항공시계 라인업이라고 해야 되나? 네. 파일럿 계열이 있죠. 항공시계는 베렌로스랑 브라이틀링은 참 저도 취향이 매니악한 게 항공시계에 IWC가 없네. 이거 2개 살 돈으로 IWC를 빅파일럿도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IWC 물론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나눠야죠. 클래식 파일럿 시계에서는 IWC, 그 다음에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1인자는 브라이틀링. 저는 브라이틀링 팬으로서 IWC가 낫다 그러면 발끈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파일럿을 처음 드린 거는 진이었어요. 진 856 UTC를 제일 먼저 들었고 그게 제 입문 시계이기도 했어요. 스위스 시계는 아니지만 제 입문 시계였고 그걸로 이제 파일럿 워치 B 우어렌, 베어바크트 우어렌 그 계열의 시계를 처음 접했고 로망이 늘 있었고 베르노스는 그때 로망이긴 했었어요. 나중에 실현이 이건 진짜 계기판 진짜 뜯은 것 같은데. 베르노스도 처음에는 진에 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어요. 제가 괜히 이 시계에 로망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뭐 아무튼 그런 맥락이고 이게 먼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조지 컨이 브라이틀링에 와서 처음으로 리뉴얼에서 선보이는 시계가 이 네비타이머 휴이트고 사실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모델이죠. 사라지진 않았는데 네비타이머 휴이트라는 이름은 없어졌죠. 요때만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죠. 네비타이머라는 네임밸류를 사실 이제 좀 활용하고 싶었던 니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존 팬들의 반발이 좀 심했는지 너무 급진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디자인은 남았어요. 물론 이제 조금 바뀌어서 에비에이터에 그걸로 바뀌었죠. 리뉴얼이 돼서 바뀌어서 이거는 정말 잠깐 나왔던 나중에 한 20-30년 지나서 희귀 모델이 되면 근데 저는 사실 이 디자인이 더 좋거든요. 이 네비타이머 휴이트의 이 강점은 회전 슬라이드 룰 있잖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되게 깔끔하고 드레스워치 같이 착용할 수도 이게 인덱스가 막 있고 이러면 이 느낌이 안 나거든요. 정장에 딱 찼을 때 이 느낌이 안 나거든요. 이게 가격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 생각에 이게 이름만 네비타이머가 아니었으면 달랐지 않았을까 수용이. 제가 봤을 땐 조지 컨이 IWC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파일럿 워치를 얼마나 많이 다뤘겠어요. 브라이틀링의 마크 내지는 파일럿 크로노그래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러버야 숫자 인덱스의 군용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항공시계. 이거다. 그렇게 코파일럿이라고 짓지 차라리. 저는 그래서 나중에 나왔죠. 복각으로. 코파일럿을 했죠. 복각으로 나왔고 저는 디자인도 참 그 당시에는 갤럭시 워치라고 까였지만 지금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저평가가 됐었는데 저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잘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상으로. 그리고 그때 좀 기존의 브라이틀링 컬렉션에서 벗어나는 디자인들이 몇 가지 시도가 됐었는데 저는 이제 브라이틀링의 기존 팬들이 조지 컨을 좀 수용하게 되면은 그 디자인들도 재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3엔즈도 굉장히 특이한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좀 기존 팬들도 설득하려는 그런 디자인이 나오고 있다면 그래서 또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때 그 자기가 데리고 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랑 뭔가 해보자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그 분이 아마 기보베? 아마 맞을 텐데 이걸 디자인한 분이 태고에 가서 오타비아를 디자인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결이 살짝 비슷해요. 잘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너무 급진적으로 많이 바뀌니까 한꺼번에 그래서 많이 욕을 먹었던 것 같아요. 베젤에 인덱스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월 표시를 그냥 하는 거예요. 굳이 뭐 내가 이걸 쓸 일이 없으니까 캘린더 네이징을 하면서 쓰는 거죠. 근데 이거 옛날에 그 블랑팡 분트도 이랬거든요. 타이머로 쓸 수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캘린더 느낌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제로 원의 이 클릭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많이 그거 갈리잖아요.
약간 아프다 누르는데 너무 이 딱 소리 나면서 체결감, 이 엄청난 이 직결감. 꿀밤 때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는 이게 너무 좋던데. 이거 리셋 버튼도 그냥 제로 상태에서 딸깍딸깍거리잖아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설계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실 크로노로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크더라고. 두께 압박이 좀 있기도 하고 가격적으로도 제가 처음 예산을 잡았던 거에서 조금 더 오버하기도 이게 하고. 세라믹 케이스. 세라믹입니다. 뭐 여담이지만 이게 샤넬이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샤넬이랑 어쨌거나 같은 그룹에 약간 속해 있는. 그래서 이 세라믹 케이스는 샤넬의 세라믹 케이스를 납품하는 BF 샤틀렌이라는 회사에서 제조를 해요. 이 케이스를. 세라믹 케이스의 퀄리티가 꽤 괜찮아요. 제가 사실 세라믹 케이스를 처음 세라믹 케이스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것도 좀 있었어요. 사실 구매 사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라믹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IWC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가격 대비로 세라믹 케이스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뽑아내는 브랜드가 저는 베른로스가 제일 굉장히 그 세라믹 케이스가 좋고 이렇게 비춰보면은 매트한 이런 세라믹의 느낌 있잖아요. 만져보면은 그리고 전 세라믹 케이스 날카로운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날카로운 구간도 없고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세라믹 케이스가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 피부 톤이랑 이 검정색이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세라믹 케이스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수집하다 보면 하나쯤은 블랙, 약간 올 블랙은 아니더라도 블랙 케이스에 뭔가 좀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쯤은 이제 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계속 안 어울려서 안 추가하다가 뭐 세라믹이든 뭐 블랙 케이스든 하나만 만약에 블랙을 한다면 그건 베른로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 베른로스의 BR03-92는 계기판에서 온 거잖아요. 검은색이 제일 잘 어울려요. 헬기든 뭐 항공기든 딱 붙어있는 그 느낌은 스틸에서는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블랙을 한다면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세라믹은 좀 호불호가 있어요. 왜냐면 계기판의 그 느낌은 이게 막 스크래치 좀 나서 뭔가 오래된 기계 장비의 느낌이 스크래치에서 나오거든 사실. 근데 세라믹 그게 안 나요. 블랙 PVD였으면 더 나았을 그렇죠. 훨씬 더 나은 거죠. 감성적인 측면에서. 근데 뭔가 고급감이나 편안하게 착용하기에는 지금 파넬에 바로 옆에 있는데 사실 고급감에서는 둘이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파네라에도 세라믹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게 가격대가 좀 높으니까 유사 파네라의 느낌으로 유사 파네라의 느낌 비슷하잖아요. 369 다이얼에. 제가 369 12 다이얼을 너무 좋아해요. 파네라의 세라믹 사기엔 좀 부담이 있으니까 약간 줄질도 가능하거든요. 같이. 23mm23mm라서.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요 계열로 이제 너는 브랜드는 다르지만 한 식구. 결이 비슷하네 했어요. 결이 비슷한 녀석. 거의 오파네라이. 이 중에 스파이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구나. 그리고 의외로 크긴 한데 이게 이제 리뉴얼이 오래 되면서 9월달에 신형이 나오면서 이건 42mm고 41mm로 신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러그 폭도 조금 줄어들고 해서 조금 근데 저는 이 사이즈에서 1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끝물에 할인 좀 받고 해서 과감하게 질렀는데 의외로 착용감이 좋아요. 크긴 한데 얇거든요. 의외로 얇아요. 얇아요. 뒷판이 없잖아요. 보통 이제 튀어나오잖아요. 여기가 대부분의 시계였는데 완전 평평하고 이게 스트랩까지 거의 평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손바닥에 딱 달라붙고 세라믹이기도 하고 이 촉감이 너무 좋고 구입할 때 따라오는 벨크로 스트랩 있거든요. 그거 달면 진짜 착용감 좋아요. 저는 시계 사면 이제 스트랩부터 하나 추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새로 추가한 이제 우타크래프트 스트랩인데 아주 만족스럽게 차고 있습니다. 이 날짜창이 있는데 거의 눈에 안 띄어요. 이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마치 논대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근데 찾으면 있는 거죠. 찾으면 있는. 너무 좋습니다. 크라운의 널링도 너무 좋아요. 뭐 범용 모먼트긴 한데 이 가격대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광이 또 파란색이에요. 녹색이 아니라 이렇게 어두운 데 가면은 그 롤렉스의 그 야광이 있잖아요. 민트색 야광이구나. 민트색 야광이라서 또 검정색이랑 민트색이 싹 이렇게 오면은 그리고 이제 일반 흰색이 아니라 야광이 있는 흰색이잖아요. 이게 약간 어두운 데 가면 약간 푸르스름한 게 올라와요. 야광 때문에. 그런 느낌도 되게 좋더라고요. 멋있겠어요. 시계 구경 너무 잘했어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중간중간에 인생에 대한 태도 같은 것도 엿볼 수 있어서. 그렇게 막 좋은 태도는 아닌데. 다 다르다는 게 또 이 생활인이 사랑할 시계들이라는 코너의 또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편집장님이랑 시계 얘기하면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내라에 안 되셨으면 저도 오브라이트닝이 안 됐을 텐데. 또 자신만의 길을 잘 걷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여기는 새마리네 시계 채널, 저는 김새말, 그리고 네, 저는 이상우였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